오늘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와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많았고 혼인한 지 8년 만에 궁궐에서 쫓겨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왕비 민씨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아라. 게다가 쫓아낸 인현왕후를 무척 박대했어요. 태비가 외롭게 살면서 뗄나무와 쌀이 곤궁하다고 상소가 올라왔는데 이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삭탈관직시켜버립니다. 5년간의 모진 세월을 보낸 후 인현왕후는 복이 됩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숙종 곁으로 돌아오면서 한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는 없다면서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는 명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옥보라는 게 왕비의 상징인데요. 장희빈은 중전에서 후궁으로 다시 강등이 된 겁니다. 그러자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악에 바친 고함이 시작되고 악녀 장희빈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수년간 지극정성으로 퍼부은 저주가 효력을 발휘한 걸까요? 인현왕후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신이 난 장희빈은 해골가루를 넣어 만든 비단옷을 인현왕후에게 올립니다. 직접 올리면 또 받지 않을까봐 세자에게 옷을 쥐어주면서 왕비에게 대신 올리도록 합니다. 인현왕후는 34살에 시작된 병으로 1년 6개월간 병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35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정말로 인현왕후는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은 걸까요? 장희빈이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인현왕후를. 근데 실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취선단 서쪽에 있어서 빌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활을 쏘고 뭘 했고 이거는 이제 실록에 나오진 않고 이제 야사 쪽에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경궁 곳곳에 이제 죽은 동물 시체라든가 뭐 되게 약간 흉물 같은 것들을 막 묻어놨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장희빈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극 보게 되면은 인현왕후 착해요. 덕이 있어요. 온화해요. 근데 장희빈 표적스러워요. 메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둘이 이제 상반되는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좀 다릅니다. 이게 실록에 보면은 인현왕후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쫓겨난 이유가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장희빈이 늦게 들어왔죠. 이제 숙종의 총애를 받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왕비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인현왕후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까지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현왕후가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실록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첫 번째,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하여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명성왕후가 나와가지고 야 장희빈 쫓아내야 돼, 쟤 있으면 안 돼 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육체를 조롱한 죄, 질투로 내전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내전에서 궁인의 당 팔라노 붕당을 일으킨 죄. 이러면서 이제 인현왕후를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의 그런 덕스러운 모습은 그 궁녀들이 쓴 소설 인현왕후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소설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많이 아팠거든요. 통풍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통풍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통풍이 원래 부자들의 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고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본인 생일상에 고기 한번 먹기도 쉽지 않았죠. 잘 못 먹죠.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30대 통풍 환자도 꽤 많고요. 40, 50대 통풍 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제 특히 남자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남성들이 더 또 육식을 즐겨하고 또 술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통풍은 이제 단백질 대사 과정인 일정 아미노산 퓨린이라는 성분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요산이라는 것이 관절 안쪽에 결정화되는 작용으로 쌓이게 되면 관절을 갉아먹는 것 같은 바늘을 한 100개쯤 달아서 여기를 쑤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통증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통증에 대한 지표를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안 아플 때 0점,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10점을 매겨라 할 때 통풍 환자들은 전부 다 10점을 매깁니다. 그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9점, 8.5에서 9점 정도를 매기는데 통풍 환자가 이제 10점을 매기게 되니까 엄청난 통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정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고 또 특히 술을 안 먹게 하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이 통증이 심해지니까요. 건강검진 하실 때 혹시 내 요산 수치가 높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은
기록 덕후였습니다. 아, 진짜 세계 기록유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중에 이 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는 좀 다른 게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관들이 썼던 걸 모아요.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좀 합니다. 널 뺄 건 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실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제가 된 거죠. 근데 승정원 일기는 당시 옆에 있었던 이 신하들이 계속 적는 거예요. 승정원이라고 하는 비서실이 있었거든요. 네.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량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지금 한 288년의 역사가 담긴 이 승정원 일기가 남아 있는데 그게 글자 수를 따져보면 한 2억 글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2% 정도 번역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2048년 정도면 번역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를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는 더 상세한 자료가 승정원 일기에서 계속해서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우 양쪽의 다리에 통증이 있더니 발열도 나타났다. 특히 오른쪽 다리의 환도혈 근처가 손으로 누르면 통증을 견딜 수 없는 데다 붓기도 있었다. 통증의 부위는 점점 더 넓어지다가 다리에서 경련이 시작되고 전신의 경련으로 이어져 한 달 동안 계속되더니 며칠이 지나 통증이 있던 부위에서 고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측 협화 부위에서도 고름이 보이기 시작해 침으로 째서 터뜨렸고 그 이후 인현왕후의 병세는 1년에 걸친 기간 동안 구토, 복통, 설사, 발열의 증상이 끊임없이 교대로 나타나다가 상복부의 상완혈 부위에 무엇인가 고여있는 듯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점차 흉격이 막히고 답답한 증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환도 쪽의 피부병으로 이 모든 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피부병을 옹저라고 해요. 옹저가 둘 다 막히다라는 뜻의 한자어거든요. 전반적으로 피부병이 왜 생겼냐 했을 때 기혈순환이 막혀서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필 생겼는데 고관절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잖아요. 관절이.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옹저다. 이걸 특별히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환도저라고 새로운 용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치성 피부병에 걸려서 시작됐는데요. 피부병에서 그치지가 않고 점점 뭐 다리, 옆구리 이런 식으로 증상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담력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사람이 결단력이 있거나 무서운 거에 좀 쫄지 않는 담이 결국 쓸개를 말해요. 근데 쓸개는 잘 아시다시피 간에 붙어있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랑 좀 기능이 유사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인현왕후의 생애가 전체적으로 이 담기를 잘 소통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담에 열이 쌓여서 이 병이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족소양 담경 담의 경락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승정원 일기에 쓰여 있는 병의 전변 코스가 딱 저 담경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환도혈 저기 30번 환도혈 보이시죠? 네. 고관절 네. 쪽에 저희 생긴 게 옆구리로 이어져 있죠. 저 선을 보면. 네. 그 다음에는 복막염처럼 위로 올라가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간 게 보면 딱 담경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인현왕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담기가 막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그 병도 그 담의 경락을 따라서 점점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렀다. 점진적인 염증성 질환이 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척추에서 또 뇌척추까지는 다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뇌척수염이 잘 생기거든요. 또 저도 좀 허약했던 이제 어린 시절에 뇌수막염을 앓았어요. 알아주셨어요? 네. 또 지금 인현왕후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